광합성이란 무엇일까? 태양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식물의 마법. 태양은 지구의 빛과 더위를 주는 큰 불빛 같아요. 그런데 이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알아요? 바로 식물들 덕분입니다. 식물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라는 특별한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공기를 만들어준답니다. 광합성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반응이에요. 그곳에는 엽록소 즉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물질이 있어요. 이 녹색 물질이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산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광합성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오래전 지구의 대기에는 거의 산소가 없었어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생기면서 산소가 점점 많아졌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지구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식물들의 광합성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서는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광합성 태양빛에서 우리의 에너지로. 광합성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식물이 태양의 빛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온도나 열 같은 것들을 다루는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중요해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사물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대부분의 사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뒤죽박죽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마치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자연의 규칙이에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는 공기 속에 CO2와 물을 가져와서 당분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주위에 따뜻한 열을 내뿜게 되죠.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엔트로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광합성의 시작에서는 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있어요. 그 에너지는 ATP나 NADPH라는 형태로 저장돼요. 그때는 사실 엔트로피가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 CO2를 당분으로 바꾸면서 열을 내뿜게 되고 그럼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조금 복잡해지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 과정이 바로 자연이 무질서, 해지려는 경향과 생명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실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줘요. 결론적으로 광합성은 우리 주위의 모든 식물이 태양의 빛을 얻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광합성과 양자역 학빛은 어떻게 식물에 에너지를 줄까? 우리가 밝은 햇빛 아래 있는 식물을 봤을 때 어떻게 빛이 식물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의 비밀은 광합성이라는 마법 같은 과정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합성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해요. 빛을 받는 식물의 초록색 잎은 사실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공장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빛의 에너지를 어떻게 식물 에너지로 바꾸는지 알고 싶다면 빛이 동시에 입자와 파동 두 가지 모습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고 부르죠. 식물은 빛의 입자, 즉 광자를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광자는 엽록소 즉 클로로필이라는 특별한 부분에서 흡수되면서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양자역학의 특별한 규칙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전자가 광합성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양자 연동성이라는 놀라운 현상은 여러 전자들이 팀을 이루어 광합성을 더 잘하게 만들어줘요. 결론은 광합성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깊고 복잡한 세계가 숨어 있죠. 이를 통해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 해결책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광합성, 그리고 물리화학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보기. 물리화학은 물리와 화학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 학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자나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죠. 여기서는 광합성이라는 신기한 과정을 물리화학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광합성의 시작은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때 받아들인 에너지는 분자의 일부인 전자를 움직이게 해요. 어려운 말로 양자역학은 이런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물리화학은 이 움직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려고 해요.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며 분자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죠. 복잡한 광합성, 간단하게 이해하기. 광합성은 하나의 단계만 있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작은 과정들. 이 모든 것이 광합성이 잘 진행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물리화학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에너지 효율과 광합성,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의 각 단계마다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 효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리화학은 이런 에너지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이렇게 물리화학은 생명체의 복잡한 현상, 특히 광합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여기에서는 광합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화학의 시각으로 살펴봤어요. 광합성과 우리 지구의 온도 문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너도 느꼈을 거야. 여름이 더 뜨거운 것 같지 않나? 이게 온난화 때문인데 이 변화가 식물들의 광합성이라는 중요한 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온실가스라는 애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것들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야. 이 온실가스들은 태양빛을 지구에 가둬놓아.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더워지면 뭐가 문제냐 면 식물들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해. 광합성 할 때 물이 중요하거든. 근데 너무 빨리 물이 날아가 버려서 식물들이 슬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식물들은 좀 더 많은 광합성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바다도 문제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다가 산성화되어 바다에 사는 식물들도 힘들게 돼. 하지만 식물들도 대단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든. 일부 식물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어떤 식물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물을 더 잘 얻게 되고, 어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되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 그래서 지구가 변해도 우리 주변의 식물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변화에 맞서고 있어. 그게 바로 자연의 기적이야. 미래의 광합성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의 변화와 발전.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난화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지구가 더워지면 식물들은 광합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해요. 식물은 특정 온도에서 광합성을 잘하는데 너무 더워지면 그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일부 식물들은 이 더운 환경에서도 광합성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일부 식물들은 광합성을 더 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식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COE가 많으면 식물은 물을 더 적게 낭비하게 돼요. 그럼 식물들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연구자들은 식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식물의 스토마 잎사귀의 구멍 같은 거예요를 더 잘 조절하거나 광합성을 더 잘하는 효소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도 식물들을 도와주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 기술과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더 잘하는 식물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연구가 농작물의 생산량을 높여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식물의 광합성 미래는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얼렁뚱땅 배우는 광합성에 대해 토트샘과 좀 더 알아보았어요.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힘들게 되는 변혁의 시대이므로 지구상의 생명체의 에너지 기원이 되는 광합성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 주위의 식물과 동물들 같이 존중하고 노력해서 지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 보아요.